50피트 폭포에서 셰퍼드견이 뛰어내렸다. 모두가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목격자들을 말문이 막히게 했고 작은 마을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용기, 생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의 놀라운 여정에 준비하라. 이것은 불가능한 믿음의 도약을 한 용감한 수색 구조견 민수와 그가 살아남지 못했을 때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들의 특별한 이야기다. 강원도 평창의 용소폭포는 특별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다. 공원관리소장 김준호에게 이 폭포는 아름다움과 위험을 동시에 상징했다. 42세의 그는 지난 10년 동안 3명의 목숨을 앗아간 50피트 높이의 폭포로부터 방문객들을 보호하며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 그의 믿음직한 동반자는 4살 된 셰퍼드견 민수로 주에서 가장 뛰어난 수색 구조 기록을 가진 검은색과 황갈색의 개였다. 민수는 군사적 정확성으로 움직였고 그의 호박색 눈에는 지능이 뚜렷이 드러났다. 어느 가을날 해가 질 무렵 긴급 호출이 들어왔다. 혼자 등산을 나선 여성 하이커 이지은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였다.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이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준호와 민수는 즉시 출동했고 신입관리인 박민재와 지역 수의사인 자원봉사자 최수진이 동행했다. 산을 오르는 트레일은 폭포 근처에서 위험할 정도로 좁아졌다. 수색 시작 3시간 만에 민수가 갑자기 멈춰서며 냄새를 포착했음을 알렸다. 그는 그들을 전망대까지 이끌었고 그곳에서 배낭과 부서진 안전난간을 발견했다. 증거는 이지은이 미끄러져 50피트 아래 치명적인 폭포 바로 위에 좁은 바위턱에 떨어졌음을 시사했다. 살아있어요. 민재가 쌍안경으로 움직임을 포착하며 외쳤다. 하지만 부상을 입었고 바위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지은은 처음 추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이제 폭포 위 불안정한 바위턱에 갇혀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의 움직임이 남아있는 바위 표면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무선 연락을 통해 구조 헬리콥터가 폭풍 때문에 몇 시간 뒤에나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로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해. 준호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민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절벽을 강렬한 눈빛으로 살피며 준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수, 멈춰. 민수는 4년간의 복무 중 처음으로 명령을 무시했다. 대신 그는 거의 인간적인 인식으로 각도를 계산하더니 불가능한 결정을 내렸다. 누구도 막을 새 없이 민수는 20피트 뒤로 물러서더니 강력한 도약으로 절벽 끝에서 뛰어내렸다. 혼란스러운 추락이 아니라 이지은이 있는 바위턱을 향한 정확한 점프였다. 민수, 준호의 비명이 계곡에 메아리 쳤다. 민수의 궤적은 완벽했다. 그는 놀라운 정확도로 이지은 옆 좁은 바위턱에 착지했지만 충격으로 이미 불안정한 바위가 즉시 무너졌다.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 민수는 강력한 이빨로 이지은의 재킷을 물었다. 그리고 둘 다 폭포 아래 50피트 높이의 소용돌이치는 웅덩이로 사라졌다. 준호의 심장은 그의 파트너가 궁극의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며 멈췄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 순간이 그가 삶, 죽음,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민수가 소용돌이치는 물에 떨어지자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민수는 수천 번의 훈련 점프를 경험했지만 바위투성이 웅덩이로의 50피트 추락은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다. 충격은 즉시 그를 죽였어야 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공중에서 비틀리며 이지은을 위로 올려 그의 큰 몸체가 충격을 흡수하게 했다. 마지막 의식의 순간 민수는 재킷을 부드럽지만 단단히 물고 있는 자신의 이빨을 느꼈다. 그리고 어둠, 추위, 압박, 민수의 의식은 이상하고 평화로운 공허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절벽 위에서는 혼란이 터졌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빠르게 구조 작업을 조직했다. 폭포 아래에 수색팀이 모였지만 희망은 미미했다. 굉음의 폭포는 물속의 시체를 영원히 가둘 수 있는 위험한 수류를 만들었다. 자원봉사 다이버 이현우가 안전 로프에 묶인 채 소용돌이치는 물에 처음 들어갔다.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는 팔을 넓게 휘저으며 비극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물에 잠긴 바위 위, 최악의 물살로부터 보호받은 곳에 민수의 움직이지 않는 몸이 있었다. 그리고 민수의 보호곡선이 만든 공기 주머니 속에 이지은이 무의식이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현우가 이지은을 데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자 구조팀은 통제된 긴박함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생명의 징후를 보이며 대기 중인 구급차로 급히 이송되었다. 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민수를 위해 다시 다이빙했다. 수모가 개가 살아남았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의 축 늘어진 몸을 해안으로 끌어올리자 구급대원 박지민이 뭔가를 알아챘다. 맥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이미 개용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며 말했다. 민수의 몸은 부서졌다. 다발성 골절. 내부 출혈하지만 그 안에 어떤 완고함이 놓아주기를 거부했다. 민수는 모두의 동물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수색팀에 있던 최수진 박사가 즉시 응급치료를 시작했다. 한눈에 그의 예후가 암울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발성 골절, 폐 붕괴, 내부 출혈. 그녀는 미친 듯이 일하는 팀에게 준호에게 보고했다. 충격만으로도 즉사했어야 해요.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에겐 임무가 있었어요. 준호는 모니터를 보며 간단히 말했다. 그는 살아날까요? 최 박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기적이 필요해요. 시간이 흘렀다. 놀라운 구조와 생명을 위해 싸우는 영웅적인 셰퍼드견의 소식이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동물병원 밖에서 촛불과 꽃으로 밤샘을 시작했다. 수술실 안에서 최 박사와 팀은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2번이나 민수의 심장이 멈췄고 2번 그를 되살렸다. 이겨내, 영웅. 그녀는 찢어진 혈관을 수선하며 중얼거렸다.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어. 지금 포기하지 마. 자정. 최 박사가 나왔을 때 준호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을 버텼어요. 그녀는 놀라움을 드러내며 말했다.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하지만 그는 아직 우리와 함께 있어요. 마을 반대편 지역 병원에서는 이지은이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가 갈리는 상태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불가능한 도약을 한 셰퍼드견과 연결되어 있었다. 추락 사흘 후 평창은 변했다. 메인 스트리트에는 뉴스밴이 줄지었고 기자들이 주민들을 인터뷰로 괴롭혔다. 영웅적인 셰퍼드견의 이야기는 바이럴로 퍼졌다. 민수를 위해 기도해 가 전국적으로 트렌드가 되었다. 작은 동물병원은 전국에서 온 꽃, 카드, 기부금으로 넘쳐났다. 그 와중에 민수는 의식을 잃은 채 부서진 몸으로 숨을 쉴 때마다 싸웠다. 준호는 거의 곁을 떠나지 않고 ICU 캔넬 옆 불편한 의자에서 잤다. 그는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말하며 함께했던 시간, 구한 생명, 공유한 모험을 회상했다. 블랙테일 협곡에서 잃어버린 하이커 기억나? 준호는 민수의 귀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세 팀이 포기한 후에 네가 그녀를 찾았지.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민수, 지금도 포기하지 마. 최 박사는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민수의 상태를 모니터했지만 감정적 몰입을 숨기기 어려웠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지만 뇌 활동은 미미해요. 그녀는 4일째 아침에 준호에게 말했다. 곧 깨어나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준호는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지역 병원에서는 이지은이 놀라울 정도로 잘 회복되고 있었다. 32세의 사진작가인 그녀는 뇌진탕, 갈비뼈 골절, 광범위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없었다. 의사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친구들에 따르면 평소 수다스럽고 외향적인 이지은이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추락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했지만 검은색과 황갈색의 그녀가 의식적으로 본 적 없는 개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 그가 여전히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동요하며 그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당황한 간호사에게 말했다. 그가 찾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5번째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이지은이 갑자기 병원 침대에서 똑바로 앉았다. 그가 무서워해요. 그녀가 외쳤다. 무서워하고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정확한 순간, 마일 떨어진 모두의 동물병원에서 민수와 연결된 모니터가 갑자기 급등했다. 셰퍼드견의 심박수가 극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다. 최 박사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변했어요.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이지은은 그날 오후 스스로 퇴원했다. 그녀는 병원 가운 위에 급히 빌린 재킷을 걸친 채 동물병원에 도착했다. 그를 봐야 해요. 그녀는 최 박사에게 말했다. 제발. 그는 돌아오려고 하지만 길을 잃었어요. 회의적이지만 민수를 돕기 위해 필사적인 최 박사는 이지은을 ICU로 안내했다. 준호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이지은의 반응이었다.
민수가 장비 사이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감사 때문이 아니라 알아봄의 눈물이었다. 그는 지금도 나를 지키려 해요. 이지은이 속삭였다. 민수를 만져도 될까요? 최 박사가 문간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부드럽게만 하세요. 뼈가 많이 부러졌어요. 이지은은 붕대가 없는 민수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 그 후 일어난 일은 평창에서 수십 년 동안 회자될 것이었다. 괜찮아요, 민수. 이지은은 맑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이제 돌아와도 돼요. 나는 안전해요. 민수의 귀가 움직였다. 그의 뇌 활동을 추적하는 모니터가 급격히 치솟았다. 넌 좋은 개야, 민수. 이지은은 이제 민수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최고에게. 하지만 이제 깨어나야 해. 내 사람이 널 필요로 해. 그리고 의학적 기대, 통계, 합리적 설명을 모두 무시하며 민수가 눈을 떴다. 이제 지역민들이 용소폭포의 기적이라 부르는 사건 2주 후. 민수는 모든 의학적 예오를 거스르고 있었다. 몇 달의 회복이 필요했을 부상은 놀라운 치유를 보였다. 최 박사는 매일 치료 계획을 수정하며 민수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애썼다. 그의 뼈 밀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그녀는 아침 상담 중 준호에게 말했다. 골절이 정상 속도의 2배로 치유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해야 해요. 그의 뇌 손상 정도를 가진 개들은 대개 심각한 결함을 보이죠. 하지만 민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개용 병원 침대에 갇혀 있음에도 그는 경계심과 반응성을 유지했다. 그의 인지 기능 테스트는 항상 보여줬던 날카로운 지능을 나타냈다. 그는 단순히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최 박사는 민수가 복잡한 냄새 구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 향상된 것 같아요. 준호도 그것을 눈치챘다. 민수의 집중력이 강화되었다. 복도에서 나는 간호사의 발소리, 마일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는 헬리콥터 소리 같은 미묘한 환경 변화에 대한 그의 반응은 이전의 능력을 넘어서는 고양된 감각을 암시했다. 하지만 가장 설명할 수 없는 변화는 이지은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웃 마을의 아파트로 돌아갔지만 매일 민수를 방문했다. 이 방문 중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정교한 모니터링 장비로 측정한 민수의 통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의 심박수가 안정되었다. 3번의 경우 기계는 인간과 개 사이의 뇌파 패턴이 기묘하게 동기화된 것을 기록했다. 이지은도 똑같이 기묘한 일들을 보고했다. 그녀는 마일 떨어져 있음에도 민수의 붕대 교체나 치료를 받는 때를 갑자기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민수가 견딜 수 없는 특정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놀랍게도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는 감각적 지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강화된 후각, 개선된 야간 시력, 날씨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물속에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이지은은 한 번이 방문 중에 준호에게 설명하려 했다. 나는 의식을 잃었지만 내 일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민수가 나를 붙잡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나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말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돌파구는 추락 3주 후에 찾아왔다. 최 박사는 민수가 병원 밖으로 짧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준호는 민수를 관광객과 미디어가 여전히 남아있는 평창에서 벗어나 강변의 조용한 장소로 데려갔다. 민수는 특수 지원 하네스와 다리에 복잡한 보조기를 착용했지만 야외에 있는 기쁨은 분명했다. 이지은이 피크닉 점심을 가지고 합류했다. 강둑에 함께 앉아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작은 물뱀이 담요 근처로 미끄러져 왔는데 강둑 풀 속에서는 보통 보이지 않았다. 민수의 귀가 이지은이 뒤로 물러서며 뱀이 숨은 정확한 지점을 가리킬 때 정확히 올라갔다. 어떻게 그걸 봤어?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뱀은 완벽히 위장되어 있었다. 보지 않았어요. 이지은이 천천히 말했다. 냄새를 맡았어요. 민수처럼. 준호는 둘 다를 바라보았다. 셰퍼드견과 여성이 완벽한 이해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를 시도해봐야 해요. 이지은이 말했다. 그날 저녁 최 박사의 감독 아래 그들은 간단한 실험을 했다. 이지은은 한 방에서 눈을 가렸다. 다른 방에서 준호는 민수에게 다양한 물건을 보여주었다. 매번 이지은은 민수가 보고 있는 것을 정확히 식별했다. 색상, 모양, 질감. 민수가 눈을 가리고 이지은에게 물건을 보여주었을 때 셰퍼드견은 정확한 선택을 틀림없이 표시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에요. 최 박사가 데이터를 검토하며 속삭였다. 그들의 심경 경로가 카킴식으로든 연결된 것 같아요. 그 이상이에요.
이지은이 말했다. 우리가 물속에서 본질적인 무언가를 교환한 것 같아요. 나는 그가 느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는 내 눈을 통해 볼 수 있고요. 그 의미는 엄청났다. 용소폭포 바닥에서 삶과 죽음 사이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리고 이 특별한 연결은 둘 모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추락 5주 후, 민수는 처음으로 보조 없이 걸음을 뗐다. 여전히 가벼운 보조기를 착용했지만 셰퍼드견은 점점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그의 신체 재활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최 박사는 표준 프로토콜을 소진하고 그의 놀라운 회복에 맞춘 맞춤 운동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는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어요. 그녀는 민수가 병원의 재활 마당에서 간단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준호에게 말했다.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가벼운 임무로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원 관리인으로의 복귀는 준호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민수와 이지은의 연결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강렬해졌다. 그들의 매일 세션은 이제 그들의 설명할 수 없는 유대를 보여주는 이상한 시연을 포함했다. 이지은은 준호가 알기도 전에 민수의 약물 변화를 정확히 보고할 수 있었다. 민수는 이지은이 사진작가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확히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가장 놀랍게도 사고 후 둘 모두를 괴롭혔던 악몽은 그들이 몇 마일 이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만 발생했다. 마치 그들의 연결이 외상을 억제하는 것 같았다. 평창의 시장은 민수에게 마을 최고의 민간 영웅상을 수여하는 위식을 조직했다. 언론과 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용소폭포의 영웅 이야기는 주요 뉴스 네트워크에 보도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관광객이 급증하며 기적의 셰퍼드견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 위식은 마을 광장에서 열리며 민수의 회복 시연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최 박사는 압도적인 환경에서 민수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셰퍼드견의 결심은 분명했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이건 진행될 것이다. 준호는 민수에게 공원관리국 엠블럼과 새로운 용맹 메달이 새겨진 맞춤 제작된 위식용 조끼를 입혔다. 셰퍼드견은 척추 치유를 돕는 지원 하네스에도 불구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다. 준비됐지, 파트너? 준호가 민수의 보조기를 확인하며 무릎을 꿇고 물었다. 민수의 호박색 눈은 준비와 약간의 불안을 동시에 전하는 꾸준한 시선으로 그를 마주했다. 사고 이후 준호는 그들의 의사소통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지은이 경험한 것만큼 극적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했던 이해의 깊이가 깊어졌다.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주 및 지역 경찰, 공원 관리인, 소방관, 수백 명의 지역 주민이 사람들의 바다를 만들었다. 미디어 카메라가 민수의 입장을 추적했다. 사람들이 부상의 흔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걷는 셰퍼드견을 보자 집단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군중을 후르며 예약된 앞줄에 있는 이지은을 발견했다. 그녀와 민수가 서로를 본 순간 광장에 전율이 흘렀다. 민수의 전체적인 태도가 변했다. 걸음이 강해졌고 자세가 곧아졌다. 마치 이지은과의 근접이 그에게 물리적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다. 평창시장으로서 주어진 권한으로 공식 인사가 말했다. 민수에게 뛰어난 영웅적 행동에 대한 용맹 메달을 수여합니다. 이지은이 메달 수여를 돕기 위해 무대로 초대되었다. 광장은 여성과 개가 마주 서 있는 동안 조용해졌다. 최 박사는 민수의 신체 상태를 모니터하며 근처에 있었다. 준호는 경계하며 서 있었지만 평소의 조련사로서의 경계심은 이상하게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이지은에게 완전히 집중했다. 그녀가 민수의 의식용 조끼에 메달을 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의식 중 절대 자세를 깨지 않도록 훈련받은 민수가 그녀의 손에 머리를 기댔고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동시에 이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그녀의 눈이 잠시 민수의 정확한 호박색으로 빛났다. 군중은 눈 색깔의 미묘한 변화를 놓쳤지만 여자와 개 사이를 오가는 에너지는 놓치지 않았다. 민수가 영예를 받을 때 광장에는 눈물이 없는 눈이 없었다. 단순한 영웅 동물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변형된 존재로서 8월 초 민수는 최 박사가 적응훈련이라 부르는 단계로 졸업했다. 셰퍼드견은 여전히 약간의 절뚝거림이나 긴 날의 지원 하네스가 필요한 등 부상의 흔적을 보였지만 그의 회복은 모든 기대를 초월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 이지은은 평창으로 영구 이주라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야생동물 사진작가 경력은 이제 민수의 회복과 그들이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녀의 사진은 의식의 다리라는 제목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와 함께 실렸다.
존스 홉킨스의 외상 유발 신경현상 전문 신경학자 엘리너 리드 박사는 이례적인 연구를 위해 안식년을 얻었다. 과학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은 종간 공감적 유대라 불리는 예비 연구로 발전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의학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리드 박사는 준호와 최 박사와의 상담에서 설명했다. 종을 초월해 감각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은 의식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합니다. 그녀의 테스트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서로 다른 방에 숨겨진 동일한 물체를 놓았을 때 이지은은 민수가 보고 있는 물체를 87%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었다. 신체적 불편을 겪을 때 둘 다 심박수와 코르티솔 수치에서 상응하는 변화를 보였다. 가장 놀랍게도 수면 연구 중 그들의 뇌파 패턴은 때때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동기화되었다. 그들의 의식의 일부가 얽힌 것 같아요. 리드 박사가 최신 데이터를 검토하며 말했다. 질문은 이 연결을 활용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용소폭포 마켓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중에 나타났다. 이지은이 쇼핑 중일 때 델리 카운터의 남성이 음식에 갑자기 질식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준호와 함께 관리소에 있었지만 이지은은 즉시 완벽한 하임리히법을 수행했다. 그녀가 배운 적 없는 기술이지만 민수가 구조훈련에서 익힌 것이었다. 나중에 질문받았을 때 이지은은 어깨를 으쓱였다. 그냥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근육 기억 같았지만 내 기억이 아니었죠. 그 지식은 민수의 훈련에서 이지은의 인간 능력으로 어떻게든 전이되었다. 이는 그들의 정보 흐름의 역전이었다. 이 사건은 리드 박사의 주목을 끌었다. 이건 연결이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걸 암시해요. 그녀는 주간 세션에서 설명했다. 민수가 이지은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경 다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의미는 엄청났다. 그들의 독특한 유대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의 템플릿을 제공할 수 있을까? 외상 생존자들은 유사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서비스 동물과 짝지어질 수 있을까? 민수와 이지은은 과학계에서 마지못해 유명인사가 되었다. 신경학 저널에 기사가 실렸고 의학 연구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팀이 그들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촬영하기 위해 도착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수의 회복과 업적에 대한 자부심은 상실감과 싸웠다. 셰퍼드견은 여전히 관리소에서 파트타임으로 그와 일했지만 그들의 독점적 파트너십은 더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다. 민수는 이제 더 큰 목적에 속해 있었다. 그를 잃는 게 아니에요. 이지은이 어느 저녁 부드러운 트레일에서 민수가 앞서 달리는 모습을 보며 준호에게 말했다. 그를 세상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는 항상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은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에요. 민수가 지능과 기쁨으로 빛나는 호박색 눈을 반짝이며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 준호는 셰퍼드견의 불가능한 도약이 그들 모두를 새로운 이해의 전선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곧 과학이 종간의 경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할 전선이었다. 민수가 용소폭포에서 불가능한 추락을 한 지 정확히 1년 후 폭포를 내려다보는 전망대에 작은 모임이 모였다. 이 지역은 강화된 안전 장벽, 사고와 구조에 대한 교육 전시, 그리고 공중을 나는 셰퍼드견의 청동 동상으로 변모했다. 준호, 민수, 이지은, 최 박사는 폭포의 굉음을 들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민수는 용맹 메달이 달린 정복을 입고 희미한 흉터를 제외하고 완전히 회복된 몸을 보여주었다. 이지은은 그의 등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었고 둘 다 의지하는 끊임없는 신체적 연결이었다. 1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최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가 50피트 아래 소용돌이치는 물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았다. 셰퍼드견은 거의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장소에 대해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오직 사색적인 인식을 보였다. 지난 1년은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그들의 연결에 대한 연구는 리드 박사의 초기 연구에서 전국적인 과학 이니셔티브로 확장되었다. 용소폭포 프로토콜은 외상 생존자와 특별히 훈련된 서비스견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테스트되고 있었다. 초기 결과는 특히 PTSD 환자들에게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민수와 이지은은 모든 단계에 참여하며 그들의 독특한 유대가 청사진을 제공했다. 다른 쌍이 그들의 연결 수준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몇몇은 상당한 공감적 반응을 보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가 근사 경험이 때때로 그러한 유대가 형성되기에 적합한 신경학적 조건을 만든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모임은 폭포 아래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더 많은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관계자, 기자, 과학자, 그리고 평창의 거의 모든 주민이 새로운 종간 의사소통센터의 헌정식을 위해 모였다. 시장이 다가와 준호와 이지은과 악수했다. 시연 준비는 다 됐나요? 그가 물었다.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준비됐어요. 그녀는 시장 옆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놀라운 권위로 말했다. 민수는 그게 정확히 일어나야 했던 일이라고 말해요. 그는 때로는 날기 위해 떨어져야 한다고 말해요. 군중은 이 예상치 못한 지혜에 웅성거렸다. 이지은은 계속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결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준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민수를 30피트 떨어진 표시된 위치로 이끌었다. 셰퍼드견은 주의를 기울이며 앉아 이지은과 거리를 두고 눈을 맞췄다. 민수와 나는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지은이 설명했다.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게요. 리드 박사가 간단한 이미지가 그려진 큰 카드 더미를 꺼냈다. 이 카드를 이지은에게 보여줄게요. 민수는 그 위치에서 볼 수 없어요. 둘 다 오늘 이 이미지를 처음 보는 거예요. 시연이 시작되었다. 이지은은 빨간 원이 그려진 카드를 보았다. 그녀는 집중하며 얼굴의 노력을 드러냈다. 30피트 떨어진 곳에서 민수는 정확히 3번 짓더니 발로 흙에 완벽한 원을 그렸다. 군중이 숨을 헐떡였다. 사각형, 삼각형, 별이 그려진 카드가 이어졌고 민수는 오류 없이 각 기호를 재현했다. 이제 더 복잡한 걸 해볼게요. 리드 박사가 발표했다. 그녀는 이지은에게 둘 다 방문한 적 없는 그랜드 캐니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지은은 그것을 연구한 뒤 눈을 감았다. 민수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위아한 듯 기울이더니 상상의 깊이를 발로 긁고 높이 솟은 높이를 올려다보는 정교한 흉내를 냈다. 그가 그것을 봤어요. 이지은이 설명했다. 사진뿐만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이 실제로 무엇인지 나는 그에 대한 내 이해를 그와 공유하고 있어요. 시연이 끝나자 이지은은 민수에게 걸어갔다. 그들의 재회는 주변 사람들이 익히 아는 전율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상호작용에는 뭔가 달랐다. 더 큰 목적을 향한 위지가 쌓여가는 느낌이었다. 이지은은 민수의 귀에 속삭였다. 셰퍼드견은 진지하고 집중된 호박색 눈으로 귀 기울였다. 잠시 후 둘 다 용소폭포의 바닥을 향해 돌아섰다. 1년 전 민수는 나를 구하기 위해 믿음의 도약을 했어요. 이지은이 군중에게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을지 몰랐지만 옳은 일이었기에 뛰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우리는 그 용기를 기리기 위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신뢰는 단순히 타인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군중을 숨죽이게 했다. 이지은은 손을 뻗어 민수의 머리에 양손을 올렸다. 셰퍼드견은 완벽히 움직이지 않고 그녀에게 전적으로 집중했다. 거의 1분 동안 그들은 조용한 교감에 잠긴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들리지 않는 신호에 응답하듯 둘 다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짧고 불가능한 순간 이지은의 눈은 민수의 정확한 호박색으로 빛났고 셰퍼드견의 눈은 그녀의 깊은 갈색을 반사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지은은 여전히 민수의 머리에 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계종간. 마음간 그건 우리가 믿는 것만큼 단단하지 않아요. 모임이 해산되면서 용소폭포 종간 의사소통센터에 대한 계획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이 센터는 전 세계의 연구자, 외상 생존자, 서비스 동물을 호스팅할 것이며 민수와 이지은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나중에 군중이 흩어지자 준호는 민수와 이지은이 강둑에 조용히 앉아 석양이 물 위에 금빛을 들이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 잘했어. 그는 둘 다에게 말했고 민수가 이지은만큼 분명히 그 칭찬을 이해할 것임을 알았다. 이지은이 미소 지었다. 민수는 이게 첫 번째 폭포일 뿐이라고 말해요. 앞에 더 큰 폭포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유대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좋아하며 인간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연결의 힘을 믿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